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 참 좋습니다. 멍하니 불을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 근심이 다 사라지는 것 같죠. 흔히 말하는 입니다. 낭만적입니다. 그런데 그 불 속에서 타고 있는 게 진짜 장작일까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알게 됩니다. 지금 저 화롯대 안에 시커멓게 타고 있는 건 장작이 아니라 당신의 현금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기회 비용입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캠핑 열풍이 지금 무서운 속도로 붕괴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거품이 터지고 있습니다. 중고 거래 앱을 켜보십시오. 한두 번 쓰고 내놓은 수백만원짜리 텐트, 먼지 쌓인 캠핑 의자가 헐값에 쏟아져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단순히 유행이 지나서일까요? 아닙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잘려나가는 소비재가 무엇인지 자본주의의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증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캠핑의 몰락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미디어와 유행에 속아 소중한 종잣돈을 낭비했는지, 그리고 이 붕괴의 현장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분석합니다. 2020년, 21년 기억나십니까? 주식은 오르고 코인은 폭등하고 금리는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갈 곳 잃은 돈은 시중에 넘쳐났고 해외여행 길이 막히자 사람들은 그 돈을 캠핑 장비에 쏟아부었습니다. 나를 위한 투자라는 그럴듯한 핑계로 말입니다. 스노우피크, 헬리녹스, 이름만 들어도 비싼 브랜드의 텐트를 구하려고 웃돈까지 얹어서 샀습니다. 텐트 하나에 2에서 300만원. 그때는 그게 자산인 줄 알았을 겁니다. 나중에 팔아도 가격이 오를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금리는 올랐고 대출 이자는 숨통을 조여옵니다.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지니 가장 먼저 줄여야 할 건 필수제가 아닌 사치제입니다. 캠핑은 명백한 사치제입니다. 그것도 아주 고비용의 사치제입니다. 유동성 파티가 끝나자마자 깨달았습니다. 베란다 한 구석을 차지한 저 거대한 텐트 덩어리가 사실은 현금 흐름을 막고 있는 애물단지라는 것을 말이죠. 자산 시장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사는 사람이 없는데 파는 사람만 많으면 가격은 폭락합니다. 지금 캠핑 장비의 시장이 딱 그 꼴입니다. 감가상각이라는 경제 용어를 몸소 체험하는 현장이 바로 당근마켓 캠핑입니다. 흔히 캠핑은 저렴하게 자연을 즐기는 방법이라고 착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숫자로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4인 가족 기준 1박 2일 캠핑을 간다고 가정해봅니다. 요즘 오토 캠핑장 1박 이용료 주말 기준 5만원은 옛말이고 10만원을 훌쩍 넘기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시설 좀 좋다 싶으면 15에서 20만원까지 부릅니다. 여기에 이동하는 기름값, 톨비, 가서 먹을 고기, 술, 장작, 숯, 장 보는 비용만 최소 2에서 30만원입니다. 숨만 쉬어도 1박에 4에서 50만원이 깨집니다. 그런데 비용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큰 비용인 장비 감각상각비와 차량 유지비를 빼먹었으니까요. 수백만원짜리 텐트 장비와 캠핑 짐을 싣기 위해 무리하게 큰 SUV를 샀다면 그 할부금과 보험료는, 수백만원짜리 텐트와 장비들이 1회 사용할 때마다 낡아가는 비용은, 이걸 전부 합치면 1박 2일 캠핑의 실제 비용은 5성급 호텔 숙박비와 맞먹거나 오히려 더 비쌉니다. 호텔은 쾌적한 룸 서비스를 받고 수영장을 이용하고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반면 캠핑장은 어떻습니까? 내 돈 내고 가서 내가 텐트 치고 내가 요리하고 벌레와 싸우고 추위에 떨고 다음날 아침에 그 지긋지긋한 설거지와 뒷정리까지 직접 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걸 위해서 간다는 형님들도 계실 거예요. 형님들 말이 무조건 맞아요. 맞습니다. 자본주의의 사회에서 돈을 쓴다는 건 남의 노동력을 사서 내 시간을 아끼는 행위여야 합니다. 그런데 캠핑은 정반대입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노동은 노동대로 합니다.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모순된 소비 행위입니다. 많은 사람이 캠핑 장비를 살 때 이렇게 자위합니다. 이거 나중에 중고로 팔아도 가격 방어 잘 된대. 쓰는 동안 즐기고 팔면 이득 아니야? 자, 계산기 꺼냅니다. 진짜 그런지 봅시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자본주의의 가장 무서운 개념, 기회비용입니다. 단순히 텐트 값이 아깝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2021년 캠핑 붐이었을 때 텐트, 테이블, 의자, 랜턴, 풀세트로 500만원을 긁었다고 가정합니다. 시나리오 A입니다. 캠핑 장비를 샀을 때입니다. 3년이 지난 그 500만원짜리 장비들 중고 시세가 얼마일까요? 당근마켓 켜 보십시오. 반토막은 양반이고 150, 200만원에 내다도 안 팔려서 가격 제한 받음 떠 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원금 300만원이 증발했습니다. 이건 소비가 아니라 자산 파괴입니다. 시나리오 B입니다. 그 돈을 자산에 묻었을 때입니다. 만약 그 500만원을 장비 값이 아니라 S&P 500 지수 추종 ETF에 넣었다면 어땠을까요? 2021년부터 지금까지 미국 증시는 등락이 있었지만 결국 우상향했습니다. 환율 상승분까지 합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30% 이상 수익입니다. 500만원이 650만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차이를 보십시오. 캠핑을 선택한 사람의 자산은 200만원 되었고 투자를 선택한 사람의 자산은 650만원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300만원 손해본 게 아닙니다. 격차는 450만원입니다. 주말마다 땀 흘리며 텐트 치고 걷는 노동을 하는 동안 누군가의 돈은 가만히 누워서 150만원을 벌어왔습니다. 반면 베란다 구석의 텐트는 곰팡이와 함께 썩어가며 300만원을 삭제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기회비용의 실체입니다. 추억을 샀다라고요? 450만원짜리 추억입니다. 자본주의에서 가장 멍청한 짓은 시간이 지날수록 쓰레기가 되는 물건, 내 전재산을 태우고 시간이 지날수록 불어나는 자산을 외면하는 겁니다. 캠핑족들이 장비 자랑할 때 자산가들은 조용히 웃습니다. 그들이 산 건 장비가 아니라 자산에 가난해질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왜 이렇게 열광했을까요? 인스타그램 때문입니다. 캠핑은 보여주기에 최적화된 취미였습니다. 감성적인 랜턴, 불빛, 세팅된 테이블, 예쁜 텐트, 사진 한 장으로 나 이만큼 여유 있어, 나 이렇게 트렌디해 를 증명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 과시의 효용이 끝났습니다. 개나 소나 다 하니까요. 희소성이 사라진 과시제는 가치를 잃습니다. 게다가 해외여행이 뚫렸습니다. 일본 온천 여행 사진이 캠핑장 고기 굽는 사진보다 더 좋아요를 많이 받습니다. 과시욕으로 시작된 트렌드는 더 강력한 과시 수단이 나타나면 가차없이 버려집니다. 지금 캠핑장을 떠나는 수많은 사람, 사실 자연이 좋았던 게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줄 무대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무대가 바뀌었으니 소품을 헐값에 처분하고 떠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늦게 진입한 사람들만 고점에서 장비를 사고 저점에서 소위 설거지를 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에는 바쁩니다. 평일에 회사에서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주말은 재충전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캠핑은 재충전이 아니라 노동의 연장입니다.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새벽부터 짐을 바리바리 싸서 막히는 도로를 뚫고 갑니다. 도착해서 2시간 동안 팩을 받고 텐트를 칩니다. 땀 범벅이 됩니다. 밥 해먹고 치우면 밤입니다. 잠깐 불멍 좀 하다가 잡니다. 다음날 아침 눈 비비고 일어나 텐트를 걷고 짐 챙겨서 다시 막히는 도로를 뚫고 집에 옵니다. 일요일 저녁 집에 도착하면 녹초가 됩니다. 이게 쉼입니까? 아니면 극기 훈련인가요? 진정한 부자들은 편리함에 돈을 씁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아껴서 더 생산적인 일에 쓰거나 완벽한 휴식에 투자합니다. 돈을 내고 고생을 사서 하는 건 젊은 날의 한두 번 경험으로 족합니다. 그걸 매주 반복하며 수천만 원을 쓴다는 건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노동 가치를 영원으로 취급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혹시 베란다에 1년에 한두 번 쓸까 말까 한 캠핑 장비가 쌓여 있다면 지금 당장 처분하세요. 언젠가 쓰겠지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장비들의 가치는 영원에 수렴할 것이고 그 돈을 묶어둠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계속해서 당신의 미래를 갉아먹을 겁니다. 캠핑 시장의 몰락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하는 소비, 보여주기 위한 소비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지를 똑똑히 보여줍니다. 진정으로 자연을 즐기고 싶다면 가볍게 가세요. 의자 하나, 테이블 하나면 충분합니다. 돗자리 하나 들고 공원에 가는 것이 수백만 원짜리 텐트를 치는 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휴식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장비는 사는 순간 짐이 됩니다. 소유하지 말고 경험하십시오. 트렁크에 가득 찬 장비 대신 계좌에 현금을 채우십시오. 100만원짜리 텐트 안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느끼는 행복보다 그 돈이 우량 자산으로 바뀌어 통장에 꽂혀 있을 때 느끼는 든든함이 훨씬 더 오래갑니다. 트렌드는 변하지만 자본의 논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유행을 따라 소비자가 되지 말고 유행이 지나간 자리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중고 마켓 앱을 켜서 시세를 확인하세요. 그게 자본주의를 대하는 현실적인 첫 걸음입니다.